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음식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드려야 되겠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이 소리처럼 성실하게 뚜벅뚜벅 이 행복을 갖고 가는 이 여정을 올해도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 첫 주제로 1월 주제로 우리가 정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가족 안에서 화분노 다루기라는 주제를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사실 화분노라는 거는 가족 안에서 가족들에게 화내는 거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는 거나 화라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본적인 화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고 있고 또 무엇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될지를 이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잠시 그 화분노에 대한 기도문을 제가 하나 바칠게요. 주님, 제 안에서 종종 치솟아 오르는 성냄의 불길을 바라봅니다. 행여나 그 불길이 제가 아끼는 이들을 휩쓸어 버릴까 조마조마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며 살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제 약점, 열등감,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제 인내심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한없이 약하고 초라해지는 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제 모든 생각과 행위와 감정을 주관하시는 주님, 화를 내는 것은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임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는 잃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 화분노 다루기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정은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함을 깨는 감정들, 한마디로 행복의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라 표현하지만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마이너스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 지수가 이미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것을 자꾸 갉아먹는 감정이라는 뜻에서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왜냐하면 감정 그 자체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없어요.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름을 붙이지만은 감정 자체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우리의 어떤 활력을 주는 에너지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감정이냐 아니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행복을 갉아먹는 감정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감정이냐 행복의 마이너스 감정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는데, 그 행복을 확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 감정이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다룰 화라는 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 화를 어떻게 잘 다루어내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자고 한다면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네카가 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는 화낼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즉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분노할 일이 끊이지 않는다. 요즘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가정 자체가 대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 소가족이 많죠, 그죠? 엄마, 아버지, 아들 하나 이렇게 적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화낼 일은 더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접하거나 이러면 화낼 일이 참 많아요. 특히 화가 많이 나는 대상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내세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보통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요. 가깝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제일 믿는 사람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는 의미냐 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나한테 해코지 안 할 사람. 그거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화를 냈다가 이 화가 나한테 큰 불이익으로, 부담으로, 또 다른 어떤 공격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화를 조절하고 못 내게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화낸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해코지 안 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주로 믿는 사람, 나를 나쁘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람에게 이제 주로 화를 많이 내죠. 이게 이제 남편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 중에서도 특히 엄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제 화를 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는 가족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은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표현을 화로 이렇게 하는 것만 있다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점점 상처받는 일이 많아져 가지고 정말 지향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점점 가족 안에서도 거리가 이렇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안에 우리가 화를 다루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해요. 이 화를 우리가 다룰 때 이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뭘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해야 될 목표는 화와 좀 친해져 보자. 왜냐면 친해지면은 관리하기도 다루기도 좀 쉬워져요. 그리고 화를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친해지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 알게 되고 이러니까 좀 친해지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데, 그 친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고 수용을 하자, 화를. 그 다음에 내가 화를 풀어낼 때 어떻게 풀면 될까? 그 다음에 나한테 화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히 저 인간한테 화나는 이유가 뭘까? 왜 특별히 이런 말만 들으면 내가 발끈할까? 그런 나한테 그런 이유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화를 내가 좀 잘 다루는, 내가 화를 다루지 못하면 이 화가 나를 다루기 시작할 테니까 내가 화를 다루는, 그러니까 화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화의 주인이 돼보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크게 순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전에 몇 번을 이렇게 다뤄봤는데, 다루면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는가, 또 새로운 화에 대해서 뭔가 변화들이나 더 탁 뛰어난, 더 쉬운 그런 어떤 다루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새로운 어떤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있다면은 조금 더 섬세하고 구체화된 거는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는 화를 터뜨리게 되면은 심장병이나 이런 어떤 심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어떤 연구가 있었다면은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예 연구 결과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 그 기본적인 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제로서는 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화를 잘 알고 나면은,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 화에 끌려다니거나 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마치 불의 성격을 잘 알면은 우리가 불을 다룰 줄 알잖아요. 불꽃놀이도 하고 불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또 그 적절하게 불놀이 감으로도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의 성격을 잘 모르게 될 때는 그냥 막연히 두렵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것만 더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불의 속성이듯이, 우리가 화도 말 그대로 불과 같은 불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을 잘 알면은 우리가 잘 다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을 이번 주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는 누구나 지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화는 모든 감정처럼 신호이고 큰 역할을 지닌 에너지다. 화는 그 표현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1, 2, 3, 세 가지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위에 1, 2, 두 가지에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호이고 큰 역할을 지닌 에너지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 안 내보신 분 혹시 계세요? 화 안 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가끔씩 부부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부부 상담을 할 때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얼마나 내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물지만은 화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은 교황청에 연락해서 이 부부들을 시성식을 해달라고 청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들지만은 동시에 뭐냐면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은 이런저런 감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은 서로 평화롭다면은 그런 공동체가 있기는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전혀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공동체. 공동묘지에 가면 그래요. 거기는 다닥다닥다닥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도 절대 소리가 안 나요. 안 싸워. 평화로워요. 고요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정서적으로 죽은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가 않은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시끄러워요. 소리가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슬퍼지는 것은, 기뻐서 깔깔거리는 것은,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리고 좌절과 실망을 하고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예요. 그런 사람들 훨씬 더 생기 있게 살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점잖은 사람. 점잖다는 뜻이 뭐죠?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면은요, 점잖다, 젊지 않다, 늙었다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 굴곡이 어때요? 약해져요. 별로 없어요. 좋은 것도 그냥 좋구나 하고 끝나고 싫은 것도 좀 싫네 하고 끝나요. 감정의 굴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냥 밋밋해요. 병원에서 모니터에 선이 밋밋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감정이 점점 죽어가면은요, 활기를 잃게 되고 그 삶에서 재미있는 그런 생기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활력이 있고 생기 있고 살아있는 부부들은요, 그 공동체는 그런 것이 오랑내리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는 뭔가 할 말이 있다. 뭔가 나한테서 어떤 신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인지는 조금 두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은 물불을 안 가리죠. 그죠?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커져요. 보통 때는 무서워서 말 한마디 조심스러워 하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화가 나면 어때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여러분 싸울 때 어때요? 평소에 못하던 말 다 하죠. 그게 뭐냐면 화가 나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만큼 힘이 난다는 거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화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화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화는 쏟아내야, 분출해야, 감정을 이렇게 터뜨려야 건강에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선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O,
아니면은 X.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고민이 되고,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양할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조차도 화는 쏟아내야 분출해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이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쏟아내고 분출하면은 그 순간에는 화를 안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좋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쏟아내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데미지를 주고 이것이 결국은 습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화 에너지를 점점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제 하고 화를 더 자주 낼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를 이렇게 그냥 터뜨리거나 막 쏟아내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화를 쏟아내기보다 적절한 강도로 다루어내는 거, 풀어내는 거, 해결해내는 거,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냥 화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언어로나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터뜨리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화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하시는 분 동그라미, 아닌 분 X 한번 해보세요. X가 좀 많으시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화를 내는 사람 말을 잘 들어줘요? 화를 안 내는 사람 말 잘 들어줘요? 누구 말을 잘 들어줘요? 보통은요, 화내는 사람 말 잘 듣죠? 예, 화 안 내고 좋게 말하면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통으로 곱게 좋게 얘기하면 말 잘 안 들을 때를 많이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화를 내면서 얘기하게 돼요.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외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관공서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에 가서 화를 내면은 될 일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런데 외국에서 제가 뭔 일을 하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외국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 아예 들을 척도 않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열이 나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더니만 금방 들어줘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화를 내야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화를 낼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 말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제 보게 되지만은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돼요.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피상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거부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과 거부의 대상이 돼요.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권위가 있고 이 사람한테 힘이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은 본당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본당 사제가 막 화를 내면서 뭔가 얘기하면 잘 듣고 뭐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본당 신부가 거기를 떠나고 나면 어때요? 찾아가거나 전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관심 대상에서 확 멀어져요. 아이고 잘 갔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화를 잘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과 거부의 대상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결국은 깨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된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각자가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죠? 화가 나면 눈에 비는 게 없어. 이성을 잃어.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가 났을 때 무서운 개를 발로 차거나 이런 일은 없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하더라도 이성적인 판단력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화가 힘센 감정이 돼서 나를 막 좌지우지하고 휘두르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둘리면서 화에 휘둘리면서도 내 안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은 안목들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개를 발로 차지도 않고 위험한 그런 것에 뛰어내리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부부싸움에서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더라도 밖에 누가 띵동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하고 그냥 화를 통제하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통제해야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이 대답은 옳다 그러다. 예, 실제로 화학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화 관리를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거. 화를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화 관리다. 혹은 화내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화내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실제로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바로 설명을 넘어갈게요. 화감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것을 누르거나 이건 관리가 아니에요. 그걸 억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억압하는 것은 화 관리가 아니고 이 화를 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해서 풀어나갈까, 방향을 잘 잡을까, 어떻게 표현을 잘할까, 이것이 사실은 화를 관리하는 데 핵심이에요. 화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꾹꾹 참는 거, 참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덕이니라, 이거 아니에요. 참으면은 참는 만큼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받고 오히려 도움받아야 될 화 감정을 저 구석에다가 꾹꾹 눌러놓고 그냥 입을 덮어 놓는 거거든요. 이건 언젠가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은 지금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관리한다는 것은 억눌러 놓는 것도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하고 관리해서 나도 다치지 않고 너도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것이 화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화를 관리하거나 우리가 화 다루기를 배울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한번 듣고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쉬운 일이다. 예, 누구나 화를 내고 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나 화를 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그리고 적절한 정도로 화를 내는 거.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나중에도 아니고 며칠 후에도 아니고 적절한 때에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이유로 화를 내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화를 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너무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잘 못 다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화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걸음으로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억압하거나 참거나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뒤지켜도 한번 켜보세요. 쭉 한번 먼저 보시고 좀 쉬셨다가 다시 45분에 뵙겠습니다.